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8월 오늘 며칠입니까? 24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비가 차츰차츰 오는데 태풍이 올라오는 걸 느껴지고 있어요. 오늘은 시장 어땠습니까?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8거래일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사상 최고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이자, 뻔한 소린데 하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죠. 바이오엔테크에서 지금 우리나라 백신 접종 맞고 있는 그 백신이 원래 워낙 지금 긴박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긴급 승인을 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 이제 정식 승인, 풀 어프로벌 정식 승인이 최초로 난 그러면서 백신주들이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나스닥 바이오테크가 견인을 했고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견인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덕분에 올랐고요. 다우산업은 두 개의 지수보다 좀 더 덜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언제 있죠? 27일입니다. 현지 시각.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그렇죠. 27일 오후나 돼야지 이게 오전부터 열리니까 소식이 나올 텐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저는 테이퍼링이 이날 크게 이슈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여러 국가 중에 일부 국가가 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소식 보니까 인도에서는 코로나 감염자가 60만 명이 넘게 지금 일일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한 17만 명인가 그렇죠? 미국의 거의 4배에 가까운 그죠? 4배 가까운 그런 인원이 나오고 있고 사망률이나 중독성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조심해야 되고요. 백신 저도 아직 못 맞았는데요. 9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픽픽픽 종목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앞으로 계속 소개드릴 종목들도 있고 일전에 소개드린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코스닥 얘기를 할 겁니다. 요새 코스닥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높은 수익률, 근데 이 높은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어떤 단타성, 이런 테마성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 그럼 죽은 날 중장기가 얼마야? 이 얘기도 드릴 건데요. 사실 원래 한번 드렸었어요. 3년, 5년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도 있지만 1년 내에 2배에서 3배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업황과 그 섹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그 국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장기적이라는 거는 사실 그 종목에 따라서 다를 거고 업황에 따라 다를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클리컬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 동향을 타는 민감주 이런 것들은 제가 가급적 소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는 물론 시클리컬이지만 반도체는 이제 성장하는 산업의 어떤 필수적인 소비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중간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클리컬로 저는 분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코스닥 꼭 그죠? necessary, 그죠? very necessary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지표 볼게요. 강세 테마는 아시겠지만 반도체랑 IT 부품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왜 그랬죠? 삼성전자가 무려 3%나 반등을 해서 75,000원대 회복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그룹이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오후장에 나왔고 이게 소식이 나오면서 2차전지들이 어제 LG화학이었다면 오늘 삼성 SDI 등 소재업종 에코프로, LNF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릴 거고요. 시가총액 1, 2의 반도체가 강했는데 요 얘기가 컸던 것 같아요. 기다렸던 캐펙스 투자 아니냐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얘기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도 강했고요. 언택트 관련주들 삼바가 오랜만에 빠졌네요. 고공행진 하던 삼바가 빠졌고 카카오뱅크 빠졌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 6%나 빠졌죠. 카카오 5% 가까이. 크래프톤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세 개의 공모주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그죠? MSCI 이벤트도 있고 이런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락을 하는 날 결국 시장은 돌릴 것이다.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종목들이 좀 빠지긴 했는데 오늘처럼
주도적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시장은 상승하는데, 그죠? 종목만 빠진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차전지들이 어제 뭐 GM 니콜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2차전지를 좀 숏한 거 아닌가. 반도체를 오늘 농하면서 오후장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1.5%, 코스닥은 장중에 한번 1% 미만까지도 밀렸었는데 2%나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 투자 소식이 그래도 종가에 끌어올린 역할을 했는데 뭐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하락보다 많은 날이었고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오늘 오랜만에 순매수로 잡혔습니다. 그죠? 물론 화학업종 있잖아요. 2차전지 이쪽이랑 전기전자 오늘 아닙니다. 화학업종이 오늘 순매도로 잡혔는데 전체에서 이 업종을 빼더라도 3천억 이상을 샀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은 어제도 많이 샀는데 오늘도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의 반대 매매일지 아니면 현금을 가져가자는 논리일지 모르겠지만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코스닥을 정말 많이 팔았는데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반대 매매. 그리고 이틀 동안 쓸 수 있는 미수금 이런 건 제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신용이나 담보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좋은 종목을 고르면 있을 수도 있는데 미수금은 이틀 안에 무조건 상승하든 오르든 내리든 정리를 해야 되잖아. 이런 거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 써서 다음날 급등하면 다행인데 급락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들 주린이 여러분들 꼭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장 좋았고 아시아에서 니케이도 올랐는데 코스피가 월등히 좋았다. 코스피가 그동안 코스닥이 월등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환율 1180원까지 올라갔던 이틀 전에 116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4원 떨어졌는데 오늘 8원 2배수 떨어졌고 내일 1150원대로 진입하면서 외국인 매수세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화가 여기서 추가로 약세되지 않는 이상 지금 원달러율이 뭐 1200원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외국인은 더 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니까. FDA 첫 코로나 백신 정식 승인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하이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는 그쵸? 약간 스타트업 VC 기업인데요. 여기랑 연구 제휴해가지고 이게 mRNA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mRNA 컨소시엄이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ST팜 녹십자 이렇게 해서 백신을 또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최고치였고요. 오늘 삼성 소식 삼성그룹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그룹이 3년간 240조 원 신규 투자하고 4만 명 고용했다. 고용까지 하겠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졌는데 상당히 경제 활력에 요소를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재용 부회장님께서 그래도 퍼포먼스를 줄 수 있는 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율 나이만에 1160 하락, 외국인 매도가 축소됐고 이게 순매수로 확연하게 도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기간투자 어땠죠? 아까? 기간투자 2300억이었어요. 코스닥은 팔았고 기간투자 금융투자 물량 분명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늘 좀 일부 장중에 나왔었고요. 오늘 물량 금융투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승장이 어제 상승보다 훨씬 좋은 상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코스닥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코로나 때예요. 3월 19일인가요? 저점이 이게 430포인트가 450포인트 사이일 거예요. 그쵸?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코스닥 전에 어제도 말씀드린 이게 한 650에서 700 사이잖아요. 근데 지금 1000포인트를 치면은 이 업사이드가 몇 퍼센트죠? 50% 정도 되겠죠. 600에 65, 30, 300포인트니까 그죠? 50% 좀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얼마까지 빠졌었어요? 코스피 이것도 1473가 빠졌다가 지금 3000포인트 이상이니 똑같이 50% 올랐냐? 아니에요. 코스피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쵸? 이 바닥에서 그렇고 그전에는 한 2200에서 2100 정도 사이였는데 3000이니까 역시 50%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다우, S&P 다 비슷해요. 지금은 미국장이 더 많이 올랐죠. 그냥 작년까지만 치면 코스피가 제일 많이 올랐었는데 코스닥이 지금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고요. 이제 올라오다가 그죠? 유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되고 더 많이 오르니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을 준 겁니다. 1, 2, 3. 근데 사실 이때는요, 작년 10월에는요,
개인 대주주 이슈로 밀었어요. 뭐 그게 핑계일지 모르지만 이게 영향이 컸었던 것 같아요. 연말까지 뭐 주식을 한 종목당 3억 이상 보유하면은 가세를 때리겠다. 그죠? 한 종목 다른 종목. 근데 내가 1억을 사서 3억이 됐어요. 연말에 연초에 사서. 그래도 가세를 때리겠다. 이런 게 이슈가 됐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큰 손들은 다 이 해당 사항으로 주식을 팔고 넘어가고 싶다. 이런 심리가 지배했던 구간이고요. 이때 뭐였어요? 이때가 그죠? 1월 달에 코스피도 같이 올라오고 좀 조정. 그냥 조정. 이게 뭐죠? 가격 조정. 이거 3월은 반도체 관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고, 이거 올린 게 백신, 2차전지 이런 것들을 올렸습니다. 미디어. 그래서 반등식 공격적으로 상당히 셉니다. 이번에 저는 사실요, 여기서 120일선 어제 못 뚫었길래 오늘 한 번 더 내렸다가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약간 W장 비슷하게 봤는데 V자로 올랐어요. V자. 물론 이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또 W가 되겠죠. 근데 강하게 오르다는 건 반등시. 그리고 요 밑에 안 보여주는데 RSI라고 제가 가열 지표가 거의 바닥 국면이다, 바텀권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게 30레벨까지 내려갔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래서 RSI 가열 지표도 충분히 내려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수급의 손바뀜, 그죠?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의 손바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포입니까? 옛날에 금융위기 전에 2008년으로 치면은 기관 펀드가 워낙 월등했었기 때문에 펀드였는데요. 과거는요. 지금은 그죠? 지금 누구예요? 개인입니다. 개인. 우리 말하는 동학개인, 동학개미. 이분들이 정말 큰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에 의해서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시세가 움직이고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픽픽픽 종목입니다. 코스닥을 바라봐야 되는, 투자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좋았고, 오늘 시장 속에서 또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신고가예요. 그쵸? 야, 이거 그때 소개만 했을 때 샀으면 주분남이 얼마야. 그쵸? 지금 하락장이었는데 거의 나는 계좌가 40~50% 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아이센스 의료기기 있고, 2차전지 적었고, 동아기업 원래 강마루, 그죠? 이렇게 우리 인테리어 하는 업체인데 2차전지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쪽, 네스틴 반도체 장비, 테크인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 네이크 머티리얼즈 뭐 소재 최근에 부각되고 있으면서 이것도 신고가를 내고 있죠. 이녹스 첨단스대, 뭐 OLED 필수 소대, 핌스 역시 이것도 한번 소개했었고요. 아미코제, 뭐 바이오 신약 원료,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인텍플렉스, 그렇죠? 얘도 테스트 업체, 뭐 그 반도체 서킷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PCB 그런 거 이제 테스트하는 업체, 뭐 이런 장비 테스트 업체인데 등등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제가 소개했다고 오늘 또 내일 또 다 산다 뭐 이러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진작 말씀드린 것들은 지난 영상들을 얼마 전에 올렸으니까 다시 올리기엔 좀 너무 이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뭐 올렸었죠? 이거 올렸었고, 이거 몇 번 올렸었고, 테크인도 올렸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올렸어요. 후공정 OSAT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핌스 OLED 올렸었고, 그 정도 올렸었지 않았나. 인터플렉스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앞으로 제 채널에서 계속 다룰 종목들이고요. 이 회사들이 많이 올랐지만 특히 얘 같은 경우에, 그쵸? 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신규 발굴 계속 업데이트 할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종목들을 저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기보단 저도 많이 리포트들 읽고 기업 뭐 좀 현상을 보고 그렇게 발굴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노트를 미리 좀 작성해 봤습니다. 글씨가 개판이어가지고, 이 패드를 샀는데도 글씨가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코스닥 1000포인트 고점 갱신 후에 아까 가격 조정이 몇 번이 일어났죠? 1, 2, 3,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죠? 네 번째. 조정에는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근데 이게 보시면요. 이 가격 조정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요 구간이 그렇게 크게 오르고 내린 게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이 기간 조정이었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가격 조정이 나온 거는 또 급하게 테이퍼링 이슈 분명히 좀 작용은 했습니다.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차익 실현. 왜냐면 테이퍼링 다음에는 수순이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혁신 성장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 있고요. 개인들의 유동성 신용 리스크, 이거 정부가 지금 규제하고 있어요. 정부, 그죠? 정부랑 금융 관련. 그래서 심리적 손실 감내, 뭐 원달러류 환율 약세로는 중소형주는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2분기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실적 발표 다 했어요. 8월 16일 기점으로 다 했습니다. 이게 뭐죠? 2분기가 끝나는 7월 말, 아니 6월 말, 그죠? 6월 말에로부터 45일 영업일수로, 그럼 7월 말 30일, 8월 15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계한다고 보면 돼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자, 매출액이 약 64조, 영업이익이 4.5조 원. 점인데 잘못 찍었네요. 그러면은 얼마야? 코스닥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약 400조 원이 좀 안 될 겁니다. 400조 원 안 돼요. 한 300, 지금 대략 잡을게요. 대략 360에서 아마 최근에 빠져서 50조 정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거 4.5조 원이에요. 올해 그냥 4 곱하기 4라고 할게요. 보수적으로. 아니다. 4 곱하기 5라고 하죠. 공격적으로 보죠. 4분기 곱하기 5조 원. 20조입니다. 20조. 20조에 시가총액 기업 다르듯이 이렇게 하면은 얼마죠? 18배 정도입니다. 코스닥이. 미국의 뭐 어떤 너셀 지수나 그 중국의 심천 지수 이런 것들은요, PR을 우리보다 훨씬 높게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코스닥이 이런 그냥 밸류에이션으로 사실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지수를요. 그쵸? 그리고 이익이 나는 종목과 이익이 안 나는 종목은 코스닥은 너무 극명하게 많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대략 PR이, 선행 PR이 올해 이익 대비 3분기, 4분기가 한 5조 원씩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할까 계산을 해본 거고요. 자, 전년 동기 대비 20% 매출도 는 거고, 영업이익은 33.5%나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 정도 증가했으면 정말 많이 증가한 거 아시죠? 근데 지수가 이렇게 했다. 물론 이것도 몇 개의 기업이 미국의, 그쵸? 이런 기업들이 상위 영업이익을 차지하듯이 얘네도 마찬가지긴 해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어쨌든 기록은 기록이니까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전체 상장사에 대한 그런 매출과 이익을 분모 분자해 놓고 봤더니 영업이익률도 7% 초과, 2002년 이후 첫 7%, 즉 IT 버블, 그죠? 이후에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뭐죠? 계속 말씀드렸던 단순히 유동성으로 시장을 끌어올렸고 개인들의 힘으로만 끌어올리는 억지 코스닥이 아니라 실적이 견인하는 코스닥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재 시점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보유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신규 진입자가 아니면. 근데 코스닥에 투자하면서 주의사항이 꼭 필요해서 나열해봤어요. 이익 추정치가 앞으로 상향 예정이거나 확실한 기업,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오는 거를 계속 꾸준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업데이트, 뭐 커버 안 하는 종목은 본인이 확인해야 되겠죠. 탐방을 가든 전화를 하든 그런 업종에 대해서 픽을 해야 되고요. 지금같이 정부 금융강도 대출 규제 강화, 이게 뭐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뭐 느슨해질지 모르겠는데 신용관리 지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틀 반등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어제도 무려 미수금이 전체 그 거래 금액의 한 10분의 1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쵸? 아니 10% 거래 금액이 아니라 어쨌든 한 1000억 정도 이상 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증거사별의 집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신용도 있고 미수금도 있기 때문에. 자, 매크로 환경에 흔들릴 거 없다. 종목을 제대로 알고 바텀업을 하잖아요. 아까 바텀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쫄 거 없습니다. 결국에 종목은 제자리를 가게 되어 있고 그건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급 역할이죠. 국민연금이 코스피를 올해 내내 팔면서 힘들게도 했지만 5월부터 코스피는 팔았어도
코스닥은 누적으로 샀습니다. 오늘 팔았지만 일간 기준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보면 코스닥을 확실히 연기금이 사고 있어요. 그게 왜? 코스닥 100에서 코스닥 150이라는 150개 종목의 BM 뭐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벤치마크를 두면서 위탁운용 비중, 즉 다른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그런 코스닥에 대한 투자를 더 액티브하게,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하게 늘리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관 산유물이 물론 이런 액티브 펀드에 대해서 기관 산유물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역할도 되게 수급적으로 풀렸고요. 유동성 동학개미의 힘이 여전히 코스닥 시장, 그죠? 어제는 손절면 나가고 미수금 나가고 예탁금 반대면 나갔지만 그 전에 산 거 보세요. 하루 막 4,800억씩 사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을 정말 이 좋은 실적과 이 유동성, 야 테이퍼링 했는데 테이퍼링 뭐 미국 긴축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면은 조금 이런 게 긴축될 수 있는 건 분명해요. 성장주들이 그리고 2015년에도 그랬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항상 다치거든요. 그때 막 화장품주 막 고밸류에이션 PE가 막 40배 50배 주던 화장품주도 2015년에 많이 다쳤고 엔터주들 지금 날아가는 엔터주들 뭐 SM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다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체력이 이런 것도 안 됐었어요. 잘 이런 것도 안 됐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코스닥을 포진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2차전지. 근데 2차전지로 분류는 안 됩니다. IT 부품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뭐죠? 코스닥에 아직 상장되어 있어요. 옛날에 셀트리온이 코스닥 상장했는데 그게 거래소로 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시총 1위죠. 그죠? 시총 1위죠. 어쨌든 이런 것들 이게 결국 뭐예요? 바이오죠. 바이오. 그리고 뭐 IT 중에 반도체도 있을 거고 핸드셋도 있을 거고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클리컬로 물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구조적인 성장에 필요한 필수제, 이렇게 필수 부품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파생되는 게 결국 오늘 삼성전자가 뭐 또 반도체 그 컨퍼런스인가 했잖아요. 근데 AI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하겠다고 한 거고, 기본적으로 뭐 5G, 뭐 테슬라 하는 자율주행,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 차량들 힘든 거가 전기차죠. 전기차, 전장 이런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옛날에 모바일과 PC에만 들어가는 그런 D램, 뭐 낸드 이런 사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확 바뀌었다는 거를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을 사야 되는 이유를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상승형이라고 상승해서 절대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W자 조정이 나오면 어떤 걸로 담아야 될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열한 종목들만 또 사시지 마시고요. 그러신 분들 가끔 있어서 약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투자는 항상 뭐 아시겠지만 본인 판단하에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성장하는 종목을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